7번 문제 봤는데 이제 이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게 두 가지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첫 번째는 딱 보자마자 A, B, C를 이제 찾는 관점에서 이야기다 보니까 이제 미정계수를 찾는 게 맞긴 맞거든. 근데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수치대입법도 있고 그다음 개수비교법도 있게 되겠죠. 그러셔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수치대입법으로 0되는 요소가 한 개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는 집어넣어 볼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넣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괜찮아. 이걸로 풀 생각이라고 했다면 문자 3개니까 3개씩 나오도록 3개 값을 대입하시면 답이 나와줄 거야. 그래서 얘는 풀면 될 텐데 얘보다는 사실 너희들은 이걸 더 많이 했겠지. 왼쪽도 2차고 오른쪽도 2차니까 그냥 뭐 하는 게 낫다. 그 데이 그냥 전개해가지고 양변 항등식 푸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낫겠지. 그래서 이것 정도 하면은 뭐 not bad이지 않나. 그냥 전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싶어. 근데 이제 문제가 그냥 쉬워서 그런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차수가 3차가 되거나 하는 경우 또는 4차라고도 나올 수 있겠지. 차수가 좀 높아지면 전개하기가 좀 껄끄러워진단 말이지. 근데 그런 경우를 쌤을 위해서 두 번째 거 하나 보여줄 텐데 두 번째는 연조리제법이 있어. 연조리제법은 이 문제 풀 때 특별히 딱 괜찮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현재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2차가 있고 x 플러스 1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x 플러스 1이 제시된 것 자체가 연조리제법을 쓰기에 딱 적당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왼쪽에 있는 식 잠깐 전개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되어지겠고 오른쪽에는 식이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1 플러스 c가 되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 이제 왼쪽에는 식을 연조리제법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1 빼기 4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조리제법 해보시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너가 9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연조리제법이니까 한 번 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되어지겠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왼쪽 아래서부터 이게 A고요. 이게 B고 이게 C라고 봐주시면 그냥 이 세 가지 더해주시면 답이 되니까 답은 4번이란 거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걸로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차수도 낮고 하니까. 하지만 연조제법인 게 안다면 난 이걸 더 여러분들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 한번 갖고 와봤다 해서 문제는 쉽지만 그 연조리제법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어. 이게 좀 더 명확할 거고 차수가 커지더라도 헤맬 일이 없을 거야.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딱 보자마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자마자 문제 세팅이 식 하나 주고 어떤 다항식을 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차수를 뭐 하자? 낮추자는 용도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무슨 용도로 활용해 보면 차수를 낮추자. 차수를 낮추자라는 용도로 활용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막 x의 제곱을 뭐 x 빼기 1로 고쳐가지고 막 쭉쭉쭉쭉 풀어나갈 수가 있긴 할 텐데 뭐 이거는 조금은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어. 이건 이제 제대로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의 풀이겠지. 답이 나오긴 할 거야 이것도. 나라면 이걸로 안 풀 것 같아. 만약에 나라면은 이거 말고 다른 풀이를 쓰지 않을까 싶어. 딱 보자마자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 보이면서 느낌이 딱 왠지 오메가와 좀 관련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 그래서 양변에 이제 곱할 거야. x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x의 세제곱 더하기 1이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고 따라서 x의 세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x 세제곱이 빼기 1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저기다가 정리해서 풀어주려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의 4제곱이라는 것은 x의 세제곱 곱하기 x와 동일하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 x로 고칠 수가 있겠고 주어진 2x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로 고쳐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빼기 4x의 제곱이 있는데 얘들 최대한 차수를 줄이는 게 좋긴 할 거거든. 일단은 잠깐 놔둬봐. 깔끔해질 수도 있으니까.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빼기 4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이 되어지겠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딱 보자마자 요 녀석이 굉장히 깔끔해질 수 있겠지. 만 4로 묶어보시면 x의 제곱 떼기 x 되겠고 여긴 더하기 1 붙여주시면 되겠으니까 주어진 이 값을 예쁘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를 잠깐 봤더니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0이 되어지니까 정리하면 x의 제곱 빼기 x가 얼마가 되겠다? 빼기 1이 되어지겠지. 그래서 이 녀석이 빼기 1이 되어지니까 빼기 1과 빼기 4가 합쳐져서 4 더하기 1이 돼서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4번 나오겠고 차수나 추차 이거 맞아. 차수 낮추는 거 맞는데 무작정 그냥 차수만 낮출 생각하지 말고 오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센스까지 있으면 좋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니까 z가 1-i라고 나와져 있고 뭐 주어진 식이 있긴 한데 근데 너희들의 감성을 한번 느껴보면 그냥 뭐 대입하지 뭐라고 볼 수 있긴 할 거야. 하지만 좀 센스 있게 봐야 될 거 아니야. 항상 문제를 딱 보니까 2, 4, 4 딱 주어져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짝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쟤를 그냥 하는 것보단 먼저 z의 제곱을 구해놓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좀 더 문제풀이에 좋겠지. 해서 얘를 z를 제곱을 한번 해보면 1-i의 제곱이 되어지겠고 계산의 결과가 -2i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름의 깔끔함을 유지해볼 수 있을 거야. 얘를 다시 제곱해보면 z의 4제곱이 되어지시면서 얘를 제곱하니까 빼기 4가 되겠다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식을 정리해볼 수 있게 되겠고 이제 그것 덕분에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z의 바의 제곱 또한 얻을 수 있을 텐데 얘를 그냥 켤레시키면 됩니다. 얘는 그냥 2i가 되어지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켤레의 4제곱이라는 것은 애초에 z의 4제곱이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시켜도 빼기 4로 동일해지게 되겠죠. 그거에 알맞게 전부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얘 더하면 사라지겠고 이거 더하면 -8이니까 답이 5번이 되겠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되겠지. 무조건 집어넣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하자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하고 푸는 게 현명해지게 되겠지.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제 봤더니 2차 반영식이 나와져 있고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에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반응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에 얘는 좀 아예 저게 주어졌지 식이 나름 뭐 어렵지 않거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녀석 보자면 근을 줬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현재 5인 거 알 수 있겠고 알파 베타라는 값이 현재 5라는 사실 또한 얻어낼 수가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니까 새로운 근이 나왔지. 근의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이 새로운 근을 가지고 근과 역성이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 같아.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 되겠고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분의 베타랑 베타분의 알파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은 또 두근 나왔으니까 근과 역성계 쓸 거고 첫 번째 두 근의 합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되어지시면 또 두 근의 합이 -a가 되어지겠지. 계산하고 갈까? 계산 통분할 거니까 알파의 베타분의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알파 베타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라고 말할 수 있겠고 요 녀석 잠깐 정리해 보면 곱셈 공식 변형이 되겠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2 알파 베타가 되어지겠고 얘가 5가 나와주겠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니까 5의 제곱은 25 그 다음에 5에서 1을 곱하고 빼니까 10이 되어지시면서 얘는 3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a가 3이 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겠지. 두 번째는 두근의 곱을 쓰면 되겠으니까 알파분의 베타라는 값과 베타분의 알파라는 값을 곱할 텐데 그 결과가 b가 되면 될 텐데 얘는 참 친절하게도 엿보다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어지니까 b의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겠죠. b값, a값 모두 구했으니까 답이 나왔네. a는 -3. 싱거워. a값만 구하면 되니까 답 1번 나와주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13번 문제 보니까 x의 제곱 빼기 9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에 r3의 값이 얼마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딱 보자마자 느껴지는 바로는 차수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2차식 나눴으니까 일단 2차식인 거 보자마자 뭘 써야겠다?
검산식을 써줘야겠지. 근데 이 식은 우리가 뭐가 가능하다?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겠죠. 그 쌤이 이거를 조금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우리 바로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 인수분해 보면 x-1, x의 8제곱, x의 7제곱, 그래서 뒤에 x 플러스 1까지 따라 들어오시겠고요. 그 결과가 x-1의 제곱 그 다음에 몫은 qx, 나머지를 rx로 설정해 주시고, 나누는 식이 현재 몇 차식이냐면 현재 2차식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 나머지는 몇 차식이다? 1차식이라고 봐줄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럼 이 1차식은 이미 설정해 줄 거니까 얘를 ax 플러스 b로 이미 설정해 주면 우리가 알맞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되겠지. 근데 좀 굉장히 기분 나쁜 이유는 현재 얘가 0이 되는 요소가 한 개밖에 없는데 문자는 현재 몇 개를 요구하지? 문자는 이제 2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되게 껄끄러울 거란 말이야. 이때는 우리가 두 가지인데 몫을 추정해서 풀던가 아니면 어떻게 식을 좀 조작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게 되겠지. 딱 보니까 얘가 현재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건 x 빼기 1로 뭐가 된다는 거야?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 그래서 이 녀석을 x 빼기 1로 묶어줘 보자고 이렇게. 그럼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차수가 낮아진다. 차수가 낮아진다의 관점이니까 x 빼기 1 qx 최고차항 a 데리고 와주시면 이제 식이 다 끝나버린 게 되어지겠죠. 뒤에 뭐 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나눠 떨어진다고 했죠. 인수분해 된다. 나눠 떨어진다. 그러신 다음에 양변에 가볍게 삭제를 시켜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 보시면 x의 8제곱, x의 7제곱 뒤에 x 플러스 1이 되어지시겠고, 그 결과 남는 게 얘밖에 남지 않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a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지. 왜? 0이 되는 요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1을 넣어주면 될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1이 8개 있고요. 1 하나 더 있으니까 총 9가 되겠고, 1을 넣으면 사라지겠고 1 넣으면 a가 되어지겠죠. 따라서 a가 1인 걸 알게 됐고요. 그럼 결국엔 얘가 얼마가 되겠다? 이제 9가 되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을 다시 한번 전개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 나머지가 나오니까. 다시 원선복귀 시켜주시면 제곱, 그다음 qx 더하기 9x 빼기 9가 되어지니까 아까 내가 잡았던 나머지가 바로 얼마가 되겠다? rx가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rx는 얼마가 된다? 9x 빼기 9가 되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거기에 3 집어넣으면 되겠으니까 얼마다? 18이나 해주시면 답이 나와줍니다. 이제 이렇게 쌤이 지금 풀어줬는데 이제 또 이게 풀이 여러 가지 다 보여줄게요. 이제 저 상태에서 사실 다르게 풀 수도 있지. 어떻게 하냐면은 쌤 저 0이 되는 거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0이 되는 거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x-1, x의 8제곱, x의 7제곱 하셔서 x는 해주시고, 제가 지금 x 빼기 1의 제곱 qx가 되어질 텐데요. 어차피 1을 집어넣어 보시면 왼쪽이 0이 되고 여기도 사라지니까 여기 1런 a 더하기 b만 0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고요. 그렇다는 것은 b를 마이너스 a로 문자통일 할 수 있겠죠. 왜?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문자통일 해주셔서 이 뒤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x 빼기 a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을 잠깐 정리해보면 x-1의 제곱 qx a로 묶어주시면 x 빼기 1이 되겠고, 현재 x 빼기 1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x 빼기 1로 묶어주시면 얘가 x-1의 제곱 1 qx 더하기 a로 인수분해가 되어지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얘랑 이제 똑같은 게 나왔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똑같으니까 굳이 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 센스 있게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지네? 그럼 x 빼기 1로 나눠 떨어져야겠는데 인수가 있으니까 하셔서 차수가 낮아진다의 관점으로 새롭게 묶어주시고 최고차항만 묶어주시고 나머지는 없다. 다시 전개하면 원래대로 나머지가 돌아오겠고, 나눠 약분하셔서 A값 구하고 넣어주시면 답이 되어지는 13번 진짜 너무 많이 했어. 질릴 정도로. 이거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맞으셔야 하는 쉬운 문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니까 y는 x의 제곱 더하기 3의 x 플러스 2a 제곱 빼기 3의 그래프라 직선 y는 x 플러스 a인데 y는 x 플러스 a 괜히 주는 것 같진 않고 현재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다? 1이라는 사실을 체크해 볼 수 있게 되겠지. 기울기 1 뭐랑 관련 있지? 그렇지. 탄젠트 45도와 관련이 있겠고 당연히 뭐랑 관련 있겠어? 직각 이등변 삼각형과 관련이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선 나왔을 때의 기울기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잠깐 그림으로 상상해 보면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존재하겠고요.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나와져 있을 텐데 당연하게도 두 개의 교점이 생기고요. 이 점을 A라 하겠고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이 선분의 길이를 정삼각형으로 한다고 했죠. 이 선분의 길이만 구해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현재 이만큼을 알파라고 잡고 이만큼을 우리가 뭐로 잡을 수 있다? 베타로 잡을 수 있다고 치면 여기 나와 있는 직가삼각형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이게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되어지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완성이 되어지겠지. 보기엔 그림이 좀 다르지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이 길이는 사실 누가 더 큰지 모른다고 가정해보면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지겠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1대1대 루트의 길이를 가지니까 루트 2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만 곱해주시면 이게 AB의 길이가 나와주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하려고 한다면 이게 한 변의 길이니까 루트 2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해주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어지겠지. 정리해보시면 두 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어지겠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만 구하면 되겠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만 구해주면 되겠지. 넓이의 최소로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차피 무슨 값이야? 고정되어 있는 값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만 구하면 되겠어? 이 주어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에 이거의 최소만 구해주면 되어지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교점이라고 하는 거잖아. 결국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어지겠죠.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곱셈공식 번영으로 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즉 교점을 근으로 하고 있는 차이 함수 또는 빼기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일단은 방정식을 만든다 생각하면서 x의 제곱 더하기 3ax 플러스 2a의 제곱 빼기 3이 완성이 되어지겠고요. 그럼 그 녀석이랑 x 더하기 a의 교점이 바로 되어지겠죠. 따라서 x의 제곱 더하기 3a-1의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은 0이 되어지시면서 이 녀석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되겠다? 알파 베타 즉 교점이 곧 근이 되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줬죠. 그래 주신 다음에 당연히 근각의 성격 써주셔야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3a가 되어지겠고요. 알파 베타라는 값은 2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이 되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곱셈공식 번영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실 수 있게 될 텐데 이 녀석은 바로 얼마냐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해 주시고 빼기 4 알파 베타 주시면 되어지니까 넣어주시면 1-3a의 제곱 빼기 4배의 2a의 제곱 빼기 a 빼기 3이 되어지겠고 잠깐 정리해볼게. 9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 빼기 8a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12가 되어지겠고 마무리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3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게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인데 이 녀석이 현재 뭘 찾고 싶어? 최소를 지금 찾고 싶대. A로 구성되어 있는 2차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 함수가 되어지겠고 이 2차 함수 푸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으로 곱꾸면 되겠으니까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고 최고차 함계수 양수인 2차 함수 형태 꼴이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죠. 그 최소값은 바로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지. 결국엔 답만 구하면 되겠으니까 2에다가 얼마만 곱하면 되겠다? 주어진 12를 곱하시면 되니까 답이 얼마? 24가 나와주시면서 답이 1번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이 나와져 있는 경우에 항상 뭘 본다? 기울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이제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우리가 뭘로 잡을 수 있어? 탄젠트 45도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1대1대 루트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해놨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꼭 이 녀석만 되니까 그러진 않겠죠. 기울기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지?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랑 관련이 있다? 탄젠트 60도와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지만 얘가 1대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길이비를 가진다는 건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길이가 실제로 이게 알파고 만약 이게 베타였다고 치면 이 길이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쳐보자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 길이는 2배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꼭 45도 아니어도 써먹을 수는 있는 거겠고,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탄젠트 30도가 되어지시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길이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2대 루트 3대 1이 나와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활용해볼 여지는 충분하게 되겠죠. 혹시 또 모르니까 해줄게. 이게 진짜 이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문제풀인데 내가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쌤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거든. 내가 왜 해주겠어 이걸 안 해주는데.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 수직이면 이만큼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질 거고, 얘가 2대 루트 3대 1이잖아. 그럼 이 녀석은 루트 3분의 2배에다가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주시면 되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쌤 꼭 이런 특수가면 됩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을 줬다고 치자. 기울기 1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게 1이고 이게 현재 2가 된다는 거잖아.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이 밑변보다 높이니까 이게 2인 거지. 그럼 이건 얼마가 되겠어? 루트 5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가삼각형 잡았는데 현재 기울기가 2라고 해보자. 그럼 이게 만약에 알파, 이게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이게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한다면 이만큼은 1대 루트 5니까 이게 루트 5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 말은 기울기 1만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기울기가 전부 다 된다라는 거고, 삼각비, 피타고라스 다 모두 활용하셔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그늘을 이용하셔서 길이 표현한 다음에 마지막엔 뭘 이용한다? 근각역수관계를 이용하셔서 풀어주시면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얘들아, 그리고 한 가지 말 더 해보자면 최소값을 줬잖아. 우리가 지금 배운 시험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은 오직 이차함수밖에 없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최소값이 꼭 이차함수와 관련있지 않을 수는 있거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시험 보는 이 내 범위 안에선 이 최소값은 무조건 이차함수야. 그러니까 무조건 2차씩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한 문자로 된. 기억하시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문제죠 이 문제는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니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또 두 식은 나왔으니까 근각에서 관계를 게을리할 수는 없겠지. 일단은 써놓고 시작을 해 얘들아.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이 현재 5가 나와주겠고요. 알파 베타는 3이 되겠죠. 2차 방정식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없어. 근의 공식, 뭐 근각에서 관계, 판별식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일단은 나오면 무조건 근각에서 관계 무조건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A, B의 길이를 알파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B, C의 길이를 베타라고 줬을 때에 문제에서 각 A, B, C가 직각, 이게 직각이 된다고 줬고, 그럴 때 정사각형의 넓이를 현재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보자고. 어떻게 해볼 거야? 이렇게 해볼 거야. 이 직각삼각형이랑요, 이 직각삼각형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닮음이 유지가 되어지겠죠. 닮음비가 알파 대 베타니까 이 안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와 밑변의 길이비도 알파와 베타가 유지가 되어지시면서 이 길이를 뭐로 잡을 거냐면 우리는 모르니까 알파 K라고 잡겠고, 이만큼 베타 K라고 쌤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한 변의 길이 베타 K인 거 알게 됐으니까 이만큼 길이도 뭐가 되겠어? 베타 K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관계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관계식은 알파 K랑요 베타 K를 더해주시면 알파가 된다는 첫 번째 관계식이 나와주게 되겠고, 두 번째 관계식은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베타 K에 뭘 구하면 되겠다? 제곱을 구하면 되겠다는 게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식을 간단하게 좀 잠깐 정리를 해보니까 K를 묶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K배가 현재 알파가 되어지겠고, 따라서 현재 K라고 하는 값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지. 이제 왜 할 거냐면은 난 지금 근각역선계 써먹고 싶은데 K가 껴져 있는 게 여전히 난 마음에 들지가 않거든. 그래서 K를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식을 여기다 뭐 해주면 되겠어? 대입을 해주면 되어지겠지. 따라서 이제 베타 K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가지고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가 되어지시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뭐가 만들어지겠다?
알파 베타가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문제에서 제곱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베타 K 제곱이 곧 넓이가 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를 제곱해주면 되어지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를 봤더니 탑이 문제에서 5라고 줬고 곱이 3이니까 얘 제곱하면 답이 나와주면서 25분의 9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답이 2번 나와주겠고, 계속 강조하는 건 뭐야? 무조건 닮음이야. 알파 베타 베야 알파 베타 닮음을 쓰시고, 여러분 관계식 만드신 다음에 난 근거계산기 쓸 거야, K 문자 겁나 보기 싫어, K를 알파 베타에 관한식 바꿔주시고 넣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15번 문제였고, 뭐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거는 조금 결이 달라서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 px qx에 대하여 다항식 x의 4제곱 빼기 2x의 세제곱을 다항식 px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주어졌네. 일단 주어져 있는 검상식을 좀 다 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따라서 x의 4제곱 빼기 2x의 세제곱이라는 것을 뭘로 나눴을 때에 px로 나눴을 때에 몫은 모르니까 여기 이미 qx를 언급해 줘 버렸거든. 몫은 그냥 q'x 쓸게요. q'x가 되어지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 px를 qx로 나눴을 때에 x 빼기 1이 됐대요. 그러니까 다항식 px라는 다항식을 qx로 나눴다고 하니까 몫은 q2'x가 되어지겠고, 나머지가 x 빼기 1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q2와 p2의 합을 문제에서 물어봤고, 모든 개수가 지금 정수다라고 했고,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모두 다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다항식이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하죠. 일단 딱 느껴지는 건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이 녀석은 얼마가 되냐면 4차가 되어지겠죠. 근데 이 나누는 나머지가 2차가 되겠다는 소리는 이 녀석이 반드시 얼마가 되겠다? 기본적으로 3차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4차라고 한다면 얘는 상수밖에 안 나와. 근데 몫이 그러니까 결국엔 1이 돼야 돼.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그렇죠, px qx가요 몫이 1인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인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엔 무슨 말이야? 얘가 뭐일 수밖에 없겠다. 얘가 반드시 3차로 고정이 돼야 되겠고, 여긴 몇 차일 수밖에 없겠다? 1차라고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몇 차가 되겠어? 얘가 3차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어지겠지. 얘가 3차인데 문제에서 qx로 나눴더니 얘가 x 빼기 1이라는 사실은 이게 현재 1차가 되어지겠고, 이 녀석은 필수적으로 2차 이상이 되어야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지. 얘보다는 차수 커야 되니까. 근데 얘가 3차가 돼버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몫이 1이 나와버리니까 말이 맞지 않아서 얘는 몇 차인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얘는 반드시 2차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px와 qx의 차수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px, qx 저기는 찾긴 찾아야 되거든. 근데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동안은 잘 안 했지만 이번 방법을 좀 써봐야 할 것 같아. 이게 최후의 보루인데 뭐 할 수 없어. 목 추정도 못하고. 그러면 얘를 좀 이항시켜 보세요. x 4제곱 빼기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2x란 녀석이 px 곱하기 q'x로 정리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 식을 잠깐 인수분해 볼 수 있을 텐데, x로 묶어 보시면 x의 세제곱 빼기 2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2로 정리가 되어질 것 같고, 얘를 지금 이제 조리제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4개짜리인데 쌤 눈엔 이제 2개 묶는 게 보여가지고 난 2개씩 했어. 얘 묶어보면 x제곱 묶어보시면 x 빼기 2가 되어지겠고요. 얘도 x 빼기 2가 되어지겠죠. 이렇게요. 따라서 조리제법 써도 돼. 2로 아마도 될 거야. 근데 나는 이제 2개 묶는 게 먼저 보여서 묶어서 풀었어. 그럼 x-2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결과가 바로 px 곱하기 q'x가 되겠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얘가 몇 차라고? 얘는 3차라고. 얘는 몇 차라고 했지? 얘는 1차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 근데 확실한 거는
x제곱 플러스 1은 얘 거야. 그 얘가 가지고 가야 되겠고 이 둘 중에 누가 얘를 가져갈 것인가만 고민을 하면 되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바라보니까 px를 qx로 나눴을 때 몫이 x 빼기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굴 가져갈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 케이스 분류 해줄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px라는 녀석을 뭐라고 가정해 볼 수 있냐면 x를 가져갈게. x의 x제곱 플러스 1이지 않을까로 가정해 보자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식을 써볼게. 이 식을 그러면 x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 하는 것이 qx 곱하기 q2'x가 되겠고 그것 또한 x 빼기 1이 되어지겠죠. 마찬가지로 뭐 얘를 추정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했던 것처럼 이쪽에 이항시켜 보도록 할게요. 얘 잠깐 정리해보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 얘 이항시키면 빼기 x 플러스 1 되겠고 그 녀석이 qx 곱하기 q2'x가 되어지겠죠. 얘 없어지니까 x의 세제곱 플러스 1만 남게 되겠고 이 녀석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되어지겠고요. qx, q2'x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녀석이 반드시 2차식이 돼야 되겠고 이 녀석 무조건 1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바로 2차식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qx가 얼마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냐면은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고 결정 지어줄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이러면 답이 나오긴 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qx가 바로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px는 뭐가 되겠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게 px가 되어지겠죠. 결국엔 내가 뭐 한 거야? 잘 찍은 거지. 사실은 이제 예도로 해보긴 해야 되거든. 잠깐만 좀 정리해볼게. 따라서 일단 답은 내긴 해야 되니까 p2라는 값은 얼마가 되겠냐면은 2 곱하기 2의 제곱 4니까 5가 되겠고 얘는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2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4 빼기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어지시면서 답이 얼마 나오겠다? 13이 나와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구했지만 사실은 이제 둘 중에 하나 케이스 분류하는 거잖아. 이 경우가 답인 건 맞아.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데 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얘도 한번 해보긴 해볼게. 지금부터 볼게. 두 번째 답은 이미 나왔지만 확인해보긴 해야지. x-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1을 우리 뭘로 두는 거야? 이걸 이제 px로 두자라는 거가 되겠죠. 이걸 px로 두고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식을 써보시면은 식을 그냥 쓸게. x-2 x의 제곱 더하기 1 되어지겠고 qx 곱하기 q2'x가 될 텐데 그 녀석 x 빼기 1 되어지겠죠. 간단하게 이 녀석 전개하도록 하겠고요. x의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지겠고 얘 이쪽에 이항시켜서 빼기 x 플러스 1은 qx 곱하기 q2'x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럼 잠깐 정리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얘 둘이 사라지겠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어지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거 세제곱이야. 쌤 잘못 말했어. 따라서 얘가 바로 qx 곱하기 뭐가 되겠다? q2'x가 되겠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지. 얘를 잠깐 인수분해가 되나를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1 넣으면은 1 넣어도 안 돼. 2도 안 돼. 도대체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가 현재 되어지지가 않죠. 인수분해 절대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식은 뭐가 되겠다? 모순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뭐가 불가능하다? 인수분해 불가능한 케이스니까 이게 아니라 아까 했던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답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해본 적은 없어. 선생님이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봐줘야 될 문제고 사실은 얘가 이제 넣을까 말까 하다 안 넣긴 했거든. 아무튼 뭐 충분히 볼 수 있는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 16번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이쪽에 이항을 시키는 건 잘 안 해봤지만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몇 차인지를 결정하고 나서 무언가 절대 할 수 없을 땐 결국엔 이항을 시켜서 인수분해까지 봐줄 수 있어야 되어지겠죠. 네, 그래서 다음 거 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서술형과 답답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혹시 어렵게 풀었을까봐 설명해 주려고.
일단 이 녀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줬을 때에 3-알파 3-베타 3-감마의 값이 무엇이냐 물어봤는데, 이거 사실은 보통 많은 친구들은 다 여기다가 그냥 전개를 했겠지. 전개를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전개하면 x 3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3의 제곱 백 더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의 곱하기 3이 되어지겠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어져 가지고 주어져 있는 이 요소들을 알기 위해서 뭘 써줘야겠어? 근각계수 관계를 써주셔야겠죠. 3차 반드식 근각계수 관계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되어지겠고, 그게 바로 3이 되어지겠고요. 두 개끼리 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두 개끼리 곱은 얼마가 되겠냐면 7이 되겠고, 마지막 세 개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얼마가 되냐면 5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될 텐데, 이제 이거는 너무 하수잖아. 우린 이렇게 절대 풀질 않겠지. 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라는 건 x의 세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7x 빼기 5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이 녀석을 인수분해 보시면은 이 주어진 식을 이제 인수분해 해보면은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가질 수 있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랑 완전히 같은 항등식이고, 물어보는 게 딱 보자마자 여기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 3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다 x 얼마 집어넣는다? 3을 집어넣어서 구하자고. 3을 넣으면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가 되어지시면서 3을 넣었더니 27 빼기 27 73 21 빼기 5가 되어지겠으니까 21에서 5 빼니까 16 나와주시면서 이거 얼마가 되겠다? 16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거야. 이건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이제 우리가 능숙한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그냥 3 넣으면 되겠네 하고 끝내주시면 답이 나와주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두 다항식 fx와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줬고요. 이건 이제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은 우리 기억나? 그 쌤이 어려운 문제 모아놓은 필수 문항 거기에서 요 녀석이 지금 있죠. 거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 강의를 안 들어본 친구들 꼭 들어봐. 쌤은 거기에서 이 비슷한 문제를 한 3개 정도 풀어줬으니까 한 번 더 보시죠. 나머지 정리 쪽에 있습니다. 얘가요.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두 다항식 fx, gx니까 일단 문제는 내가 몇 차인지를 아직 결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몇 차식인지 결정을 지어야 돼. 아까 풀었던 16번 같은 경우도 몇 차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몇 차인지 결정지는 과정이 있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일단 f형이 0이란 거는 뭐 상수항이 0이다 뭐 하나 힌트 주고 싶었던 거 준 것 같고, 나조건이 핵심이 되어지겠죠. fx라고 하는 것을 검사식을 써보면 x의 제곱 더하기 gx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몫이 x 플러스이고요. 나누는 식이 gx의 제곱 빼기 4 x의 제곱일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fx, gx 몇 차식인지를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만약에 gx가 뭐일 수도 있죠? 상수항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수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상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나와져 있는 이 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다 쓸까? 다 쓸게 그냥. fx는 x의 제곱 더하기 gx x 플러스 2라고 더하기 gx의 제곱 빼기 4x 제곱이 될 텐데, 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 되어지냐면 2차식이 완성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상수니까 앞에는 2차 있어서. 상수를 제곱해도 상수고, 그럼 결국엔 얘가 몇 차식이 됩니까? 2차식이 되죠. 얘는 몫이잖아.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가 같아지면 안 되니까 얘는 모순이어서 탈락이 되어지겠죠. 두 번째는 현재 gx라고 해봤을 때 이 두 번째 케이스는 gx가 뭐일 수 있겠다? 1차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1차식이라고 한다면 fx는 x의 제곱 더하기 gx가 완성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더하기 gx의 제곱 빼기 4 x의 제곱이 나와주는 거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2차고 얘도 2차인데 최고차항계수 양수라고 했으니까 x제곱 사라질 필요 없으니까 얘가 반드시 2차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이 식은 몇 차가 되냐면 1차인데 제곱하면 뭐가 되죠? 2차가 되죠. 얘도 2차고 얘도 2차인데 이 녀석이 그냥 최고차항계수가 같아지지 않으면 x제곱 사라질 일 없으니까 2차일 수도 있겠고 또는 몇 차일 수도 있겠죠? 1차일 수도 있겠죠. 1차가 되는 경우는 완전 특별한 경우인데 언제만 1차가 되어지냐면 얘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2차항의 개수가 4x의 제곱이면 되겠으니까 그러면 2차항이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일단은 둘 중에 뭔지 모르겠고 이거라면 참일 거야. 내비둬봐. 세 번째, 뭐일 수도 있겠다. gx가 2차일 수 있지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gx가 2차식이 된다고 하면 fx 나와주겠고 x의 제곱 더하기 gx 그 다음에 x 플러스 2 더하기 gx의 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이 되어질 텐데 이 녀석이 만약에 2차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얘가 여전히 2차식이 되어지겠고 이건 몇 차가 되겠어? 얘는 4차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결과가 4차가 되어지니까 말이 안 돼. 얘도 이제 모순이 되어지겠죠. 결국에 차원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다? gx가 몇 차일 수밖에 없겠다는 겁니까? 1차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정 지을 수가 있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gx가 몇 차다? 1차로 결정을 짓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어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지금 1차면 안 되고요. 여기 이제 2차면 안 되고 1차가 돼야 돼요. 이 결과가. 따라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gx의 최고차항 개수가 2x고 나머지 모르니까 플러스 b로 두시면 되어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문제 더 풀렸어. fx라고 쓰시고요. x제곱 쓰신 다음에 여기에 딱 2x 플러스 넣으시면 되겠으니까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b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써주신 다음에 집어넣고 계산해서 얘 제곱해야 될 텐데 쌤이 암산할게. 4x 플러스 b제곱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가 되어지겠고 이제 요 녀석을 x에다가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0이라고 줬지. 0을 넣을게요. x에 0을 대입해 보시면 f0이 나와주겠고요. 0 넣었더니 b가 되겠고 0 넣었더니 2가 되어지겠고 0 넣었더니 b제곱이 나와졌죠. 그게 0이라고 줬고 따라서 b의 제곱 플러스 이 b가 0이 될 텐데 b의 값을 구해볼게. 그러면 b를 인수분해보면 b 플러스 2는 0이 나와주겠고 b가 0이던가 또는 얼마가 되겠다?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결국엔 또 이 두 가지를 뭐 해야 돼? 케이스를 분류해 봐야 돼. 왜냐면은 특별한 어떠한 그 b에 대한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얘일지를 반드시 뭐 해야 돼? 판별을 해 봐야 돼. 그게 바로 묵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겠어? fx가 세 식을 가진다는 말이 도움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0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 잠깐 식을 잠깐 지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해서 이제 이 녀석이 0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나갈게요. 해서 이제 이 녀석이 0이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나갈게. 첫 번째 케이스는 b가 0일 때라고 두어주시면 fx라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b에다가 쌤 0 넣었어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x에다가 넣어보시면 x 플러스 2가 되어지겠고 플러스 4x가 되어지겠죠. 예, 잠깐 전개할게. 그러면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4x가 붙어지니까 x의 세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8x가 되어지겠죠. x로 묶어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8이 되어질 텐데 여기 지금 식은 하나 가지는 거 보이죠? 식은 하나 가집니다. 능력했을 때. 근데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이제 되어지지 않죠. 쌤이 그때도 말했지만 인수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뭐 하는 거다? 판별식을 쓰는 거다. 판별식을 써보시면 쫙 쓸 수 있겠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현재 음수가 되어지니까 얘는 식은 있다 없다? 없다. 헉은 두 개를 가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식을 세 개 가진다는 말이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b가 0인 건 안 되겠고요. b가 결국엔 얼마가 있다? 마이너스 2라고 그냥 확증을 합시다. 애초에 답이 없을 수는 없잖아. 확인하지 말고 b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엔 b가 마이너스인 걸 알게 됐으니까 여기를 지우고 이제 b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답을 낼게요. b가 이제 마이너스 2니까요. 최종적인 답 fx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은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가 되어지겠고 여기 뒤에 x 플러스 2가 붙겠고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어지겠죠. 이걸 굳이 뭐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물어본 게 f일 것만 물어봤으니까 이 상태에 1을 대입하시니까 현명하겠지. 여기 1 넣어주시면 1 되겠고요. 1 넣어주시면 3 되겠고 여기 4 되고 4 되겠으니까 답이 얼마다? 11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답이 그래서 11 나와 줍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야. 왜? 연습했어. 나 수업했거든 이미. 그러니까 틀리지 않도록 대비합시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어 충분히. 넘어가도록 할게요. 19번 먼저 보겠습니다.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제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이제 풀고 있진 않아가지고 혹시 틀렸을까봐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근데 주어질 x 플러스 y가 k라고 줬고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2라고 줬을 때에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한 쌍의 해라는 건 무슨 말이야? x도 한 개, y도 몇 개, 한 개만 해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케이스밖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까 좀 고민이 되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난 첫 번째로 제시해주고 싶은 거는 그냥 문자를 통일하는 방법이 있겠지. y 대신에 k 빼기 x를 넣으세요. 문자 통일의 요소가 있겠고 걔를 여기다가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x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x의 제곱이라는 것이가 되겠고 x의 제곱 빼기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이 2가 되어지시면서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쓸 수 있게 되겠죠. x의 값이 한 개만 존재한다는 건 이게 곧 뭘 가진다? 얘가 중근을 가진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지겠죠. 중근을 가진다고 하는 거니까 판별식 써주시면 되겠고 판별식 써보시면 얼마가 되어지냐면 짝수차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진 게 바로 0이다라고 써주시면 되어지겠죠. 결과적으로는 현재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는 0이 되겠고요. 따라서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거든. 근데 문제에서 양수의 k라고 했으니까 그냥 k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해주시면 x의 값이 한 개로 존재하니까 당연히 넣은 그 결과인 y 값도 한 개가 존재하면서 답이 나와주는 문제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풀이이고요. 두 번째 풀이를 좀 보자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을 할게. x 플러스 y가 k라고 줬잖아. 근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라 하는 것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랑 같은 거거든. 이게 현재 문제에서 2라고 준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k의 제곱, k 넣은 거야. k 제곱 마이너스 2xy가 2가 되는 거니까 2xy라 하는 것은 k 제곱 빼기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xy를 구해 보시면 2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뭘 알게 되는 거냐면은 x 더하기 y가 k고 곱 그러니까 xy라는 값이 2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합과 곱을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예전에 뭐 배웠었냐면은 두 근을 즉 두 근을 뭘로 하는 xy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새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 t의 제곱 마이너스 kt 합이 k니까 마이너스 k를 넣은 거고요. 얘가 2분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로 하시면서 이거의 두 근이 바로 얼마가 된다? xy라고 둔 거죠. 두 근이 xy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두 배 보면 2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오직 한 개로만 존재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내가 한 개밖에 가지지 않으니까 이게 두 개 가지면은 x가 뭐일 때 y가 뭐일 때 나누게 되니까 그냥 딱 한 개 중근 가져주면은요 그냥 x, y 같아지면서 그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위치가 바꿀 필요 없죠. 따라서 얘도 판별식 써보시면은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지시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얘와 얘랑 어떤 식이 나와요? 같은 식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방법도 있겠고요. 문자 통일로 아니면 합곡을 만들어서 문제도 풀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자 통일이 좀 더 유용한 것 같아요. 이제 문제에서 합과 곱으로 나와져 있으면 이게 편할 수도 있는데 굳이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있으면 문자 통일이 좀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 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번 먼저 봤더니 이차 함수가 나와져 있겠고 fx, gx가 있을 텐데 둘러싸인 이제 내접하는 모든 변이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 있다고 하거든. 일단은 이제 내접하는 모든 변이 x축과 y축에 평행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 직사각형이 내접하겠다라는 거는 이 그려져 있는 직사각형에 이 네 개의 꼭지점 모두 다 어때야 됩니까? 이렇게 다 같아져야겠다라는 거죠. 이 네 개의 꼭지점이 전부 다 곡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한다? 내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개 중에서 두 개만이거나 아니면 안 그러면 안 돼요. 네 개의 꼭지점이 접해야 되는 거지. 모서리가 접하나가는 걸 접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도형에.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문제를 봤더니 좀 재수없는 게 하나는 길게 하나는 최고점 개수 모르고 하나는 알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잠깐 fx 정리해 보면 fx라는 것은 a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인데 뭐 이 녀석 일단 추계 방정식을 잠깐 분석을 좀 해보자고 한다면 이 녀석의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어지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어지겠죠. gx라는 녀석은 최고참 개수는 알아요. 근데 이제 추계 방정식이 약간 애매해지게 되겠죠. 얘도요. 추계 방정식이라 하는 것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어지겠죠. 현재 이렇게 추계 방정식의 이제 부호는 같아지게 되겠지만 현재 일단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좀 유추해 봐야겠는데 첫 번째 유추할 수 있는 그래프는 최고참 개수가 둘 다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둘 다 양수라고 해보면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치겠고 하나는 뭐 대충축이 다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자고요. 이러면은 동시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절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인 케이스는 답이 안 되겠죠. 그럼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 분류해야 될 텐데 a가 음수가 될 때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음수라고 치면은 하나는 위로 볼록이겠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쳤을 때에 현재 이 케이스에서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뭐 대충 만들어 보면 이렇게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네 개의 꼭지점이 모두 다 원 위의 점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올바른 형태가 되어지지 않게 되겠죠. 결국은 올바른 형태가 되기 위해선 두 녀석이 뭐가 일정해야 된다? 대칭축이 동일해야 돼요. 대칭축이 동일할 때만 우리가 내접하고 있는 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각형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결국엔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풀어봤단 말이야. 어떻게 많이 풀어봤지? 문제에서 많이 봤으니까. 얘는 되게 많이 봤는데 이 모양꼴을 찾기 어렵게 준 것뿐인 거야. 하지만 그냥 이거 딱 이 케이스밖에 안 되죠. 결국엔 추계 방정식이 두 개 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얻어냈고요. 여기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것과 마이너스 2분의 a가 같아지면서 따라서 a의 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겠고요. 또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따라서 a 값이 얼마이거나 2이거나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최고참 개수가 어떤 걸 찾고 싶어? 음수인 걸 찾고 싶으니까 a 값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 보면은요 fx 결정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이 되어지겠고 현재 gx라는 녀석을 결정해 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라고 결정 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뭐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게 나오겠고요. 대충축 그어주겠고 대충축은 당연히 1인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이 녀석이 나와져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현재 문제를 쭉 그려보니까 이게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지겠고요. 좀 그림 안 예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개의 점이 모두 다 위에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그러신 다음에 우리가 항상 사각형 도형 문제 풀 때는 항상 임의의 점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이 점의 x표를 쌤이 t라고 설정할게요. 근데 얘랑 이 선이랑 이 점이랑 더해서 대칭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으니까 둘을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1이니까 여기 2 빼기 t가 들어와주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최종적으로 얼마가 되냐면요 t에서 2 빼기 t 빼니까 2t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세류 길이 구하고 싶은데 세류 길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t일 때에 두 함수 값의 차이가 필요하니까 이 직선이 현재 얘고요. 그럼 여기에다 t를 넣어볼까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이란 녀석에서 누굴 빼주셔야 돼요? t 넣었을 때 이 아래에 있는 걸 빼주셔야겠죠. t의 제곱 빼기 2t 빼기 3을 빼주시면은요 이제 거리가 나오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되어지겠고요. 최종적인 이 길이는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가 나와주겠죠. 이제 이 상태에서 가로 세를 구했으니까 이제 둘레만 구하면 끝나겠네. 둘레를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둘이 더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면 둘레가 되겠고 1을 분배하지 마세요. 1을 분배하지 않는 게 센스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8t 빼기 플러스 7이 되어주겠고 거기에 2배 주시면 되어지겠죠. 이렇게요. 이 둘레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최대를 구하면 되겠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겠다. 이차함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주어져 있는 식이 이차함수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답만 낼게요. 얘를 이차함수 풀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해요? 범위가 필요해요. 범위를 잘 설정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범위를 찾아보고 싶은데 t가 현재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여기 교점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되거든. 근데 교점을 지금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따라서 이제 교점 찾기 위해서는 갖다 놓고 풀어야 되겠으니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라는 이 식과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이라는 식이 갖다 놓고 풀어줘야겠죠. 따라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9는 0이 되어지겠고요. 나누기 3을 해주시면은 따라서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은 0이 되어지니까 x의 값이 3이던가 빼기 1이 되어질 텐데 양수인 쪽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여기가 3이라는 사실도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t의 범위가 1부터 3까지가 되겠고요. t의 범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1부터 3까지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녀석 완전제곱꼴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3배에다가 t 빼기 3분의 4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3분의 16 플러스 7이라고 써주시면 완벽하게 보상까지 쌤이 지금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현재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완성이 되어질 텐데요. 대칭축이 얼마가 되어지냐면 현재 3분의 4의 대칭축을 가지겠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범위가 1부터 3까지니까 여기쯤에 1이 있다고 치겠고 여기쯤에 3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빗금친 부분에서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답이 뭐가 나오겠다? 이 꼭지점일 때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 꼭지점의 함수값이 3분의 7, 3, 21이니까 37이 되어지겠고요. 3분의 37에다가 몇 배 해주셔야겠어요? 결국엔 2배를 해주셔야겠죠. 결국엔 답이 3분의 37의 2배니까 74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서 답이 3분의 74가 나와줄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 케이스인 거 알았다면 문제가 그리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꼈을 때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케이스를 분류해봐서 이걸 찾고 푸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하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 전체적으로 지금 한일고 문제가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아. 막 케이스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낯설게 나온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근데 이건 억지 문제가 아니야. 얘는 다 문제가 다 좋아. 케이스 분류가 가장 궁극적으로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왔을 때에 케이스 분류 각각 해보셔서 뭐가 되는지 파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고요. 복습하기에 너무 좋은 문제가 많아요. 꼭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